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어디가 최슬기입니다. 봄 날씨 참 완연해지고 있는 나날입니다. 증시에도 좀 꽃이 피나 싶었는데요. 4월 22일 코스닥이 또 금세 무너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700포인트 선 참 오랜만에 넘겼다고 다들 박수치면서 참 좋아했었는데요. 이 코스닥이 그 좋았던 분위기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월 22일 코스닥이 장 마감 시간 다가오면서 굉장히 좀 급하게 무너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코스닥 들고 계셨던 분들 조금 충격 가실 것 같은데요. 종목어디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 좀 가다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어디가 오늘도 조은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녹화가 지금 4월 22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정말 700포인트 선 오랜만에 넘겨서 다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 분위기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이 4월 22일 코스닥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뭐 생각보다 좀 너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포지션을 갖다가 이제 코스닥보다 이제 좀 스피드 좀 이렇게 옮겨가자라고 하면서 그 코스닥 지수는 그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면서 굉장히 그 고공리를 지속해 왔죠. 자, 오늘 그나마 뭐 장중에 한 20포인트 이상 이렇게 빠지다가 좀 뭐 종가에는 좀 낙폭을 좀 많이 좀 축소를 시켰어요. 자, 코스닥 자, 4월 22일자 그 하락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펀드멘탈과, 센티멘탈, 이 두 부자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불행하게도 코스닥은, 펀드멘탈이나 아니면은 센티멘탈 쪽 그 두 분야 다 좀 저는 좀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왜냐면은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아직까지 이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그 1분기 실적이나 뭐 이 기여도가 지금 확실하게 좀 눈에 띄게끔 지금 뭐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좀 720포인트를 찍고 난 다음에 자, 4월 22일자 주가가 좀 많이 좀 밀렸고요. 특히 이제 4월 22일자 한 20포인트 이상 그 장중에 빠진 것은 그 내추럴 엔도테, 예, 또 그 뭐 백수호 그 가짜 논란. 자, 이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 시총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시총이 큰 그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제 이런 큰 기업이 그 백수에 대한 그 가짜 진위 여부. 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적으로 자, 코스닥이 좀 가파르게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도중에 뭔가 좀 그 불안 심리를 갖다가 센티멘탈적으로 좀 그 많이 좀 작용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22일자 지금 코스닥 지수의 지금 이 변동폭은요. 저는 이제 그 예견이 됐었고요. 자, 뭐 700 넘어서 지금 뭐 하한가 한 방 두 방 봤더라도 좀 시장에서 누가 이렇게 대꾸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다시 이제 다만, 자, 코스닥이 이걸로 이제 끝난다. 전혀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680포인트 밑에서는 자, 빠지면 다시 사자. 자,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구간이 있다. 자, 그 쉬는 구간대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고,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은 뭐 신고가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죠. 자,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종목별로 잘 좀 약간 좀 조심을 하고요. 좀 잘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그런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 코스닥은 이제 좀 비중을 줄이고 거래소로 좀 무게중심을 이동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좀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 오늘 4월 22일 드디어 좀 터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 그래도 여전히 좀 희망은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가 매수 다시 한번 좀 기억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소 시장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주저앉은 상황에서도 또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 나왔는데요. 10거래일 이상 연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물량을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은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거래소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물론 그 코스닥보다는 좀 거래소를 하다 이제 원래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왔고요. 아직까지는 뭐 유효합니다만은. 자, 이제 다만 저도 이제 이 거래소 또 약간 좀 쉬어가자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그 실적 모멘텀은요, 그 코스닥보다는 그냥 코스피 쪽에 좀 많이 좀 물려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좀 실적 증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많이 좀 몰려 있는 부분이 코스피 시장 쪽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뭐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자, 수급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600포인트 넘어서 그 개인이 장세를 주도를 했다면은 코스피 시장은 뭐 2100포인트죠. 2140포인트까지 어떤 주요기 그 외국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다만, 자, 이제 그리스 사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빠르면은 금주 후반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부터는 좀 주가가 좀 약간 좀 조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락이 아닌 조정이죠. 네. 상승에 대한 뭐 추가 조정 쪽으로 한 3주 정도, 저는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코스닥, 거래소의 이제 정점은 저는 이제 여름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수로 봐서는 한 2,300포인트 이상, 2,200포인트 이상까지는 뭐 갈 수 있는 그 문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만은, 자, 거래소도 역시요,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일단 잡고요. 일단은, 다만 이제, 지금 4월 22일자 지금 거래소 시장이 좀 2,144으로 끝났죠. 자, 일단은 뭐 전고점을 이제 뚫고 오늘 지금 뭐 돌지 모양 지금 팽이 모양이 지금 캔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선별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좀 거래소 시장은 좀 크게 지금 상승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일단은 뭐 주가가 요번 상승 랠리에 좀 동참하지 못했던 이런 내재가치 우량주를 갖다가 이제 잘 선별해서 좀 저점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최근에 참 많이 올라왔죠.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늘 명심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조정받는 구간 나오더라도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 놀라는 일도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조정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어디가 여러분의 종목을 좀 책임져 드리는 시간인데요.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좀 큰 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 함께 살펴볼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어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시청자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면으로 오늘 분석해 볼 포트폴리오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지금 분석을 해볼 이 포트폴리오 총 4종목 담겨 있는데요. 에코에너지, 이현제약, 유진기업, 유진기업,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K탑 리츠입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 담겨 있는데 비중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특히나 에코에너지는 무려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제약은 20% 비중으로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고요. 유진기업과 K탑리츠는 각각 10%씩의 비중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봤을 때는 뭐 후한 점수를 쳐주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또 다른 시각일 수도 있겠죠. 자, 대표님, 오늘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자, 오늘 포트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네. 대표님이 늘 좀 말씀 좋게 해주셨는데 예, 예. 안 좋다라고 딱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신 건 거의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안 좋은 좀 약점이 되는 부분일까요? 네, 일단 뭐 네 종목이 전부 다 지금 코스닥 종목이죠. 이현제약 한 종목은 네 코스피 종목. 이현자이 네. 코스피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세 종목이 지금 그 코스닥 종목에다가 일단은 그 또 에코 에너지가 지금 뭐 50%거든요. 좀 비율이. 네. 예, 비율이 50%에다가 또 지금 들어간 매수 타이밍도 가장 또 뭐 꼭지를 아주 또 그냥 쳐주셨어요. 또 매수 단가도.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도 이렇게 좀 어떤 안정성이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보다는 약간 좀 그 수급에 의한 그런 것들로 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매수 타이밍도, 위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제법 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지수가 지금 700이 넘는 상태에서 너무 좀 추격 매수한 그런 포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포트는 한 개인적으로 한 7점 정도 이 정도밖에는 이제 못 드릴 수 있는 좀 아쉬운 그런 포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너무 한 종목에 정말 몰아서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좋다면 뭐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쏙 좋지 못한 때 게다가 들어가는 시점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종목이 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 포트폴리오 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포트폴리오 전문가의 손길이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요. 한 종목씩 좀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종목 에코에너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덩치는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걱정도 좀 클 것 같은데요. 에코에너지 우리 시청자분은 14,4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 코스닥 시장이 좀 밀리면서 에코에너지도 좀 크게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에코에너지 12,300원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에코에너지 이 종목 좀 첫 종목부터 한숨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 저희가 체크를 해보게 됐습니다. 에코에너지 일단 어떤 종목인지 일단 기업 소개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에너지 쪽이죠. 네, 에코 에너지니까. 네, 그렇죠. 좀 알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에코 에너지 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업체예요. 주로 이제 그 매립지 바이오가스 관련해서 이제 그 바이오가스를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업체죠. 자, 현재 이쪽 신재생 에너지 업황 쪽이요. 일단은 세계 각국의 어떤 청정 대체 에너지 개발 노력으로 인해서 일단 메이가스 발전 시장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전력 사업은 우리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가가 이제 정부 보조금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업황이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 업황이죠. 자, 이 에코에너지 작년 실적 보시면은요, 매출액이 345억 원, 자, 전년 대비 약 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85% 정도 이렇게 크게 증가했어요. 자,
2014년 작년이죠. 작년 그 3분기까지 그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한 246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은 23% 증가한 1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약 한 60% 정도 이제 근접함으로써 그 수익성이 그 대폭 그 개선된 실적을 기록한 기업이 바로 이제 에코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그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향상이 됐을까? 자, 그 배경에는 바로 이제 그 매출 원가가 크게 그 감소한 덕분이죠. 자, 2014년 3분기까지 매출 원가가 약 한 76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4% 정도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그 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정도 낮아진 31%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자, 가동률이 하락을 하면서 매출 원가에 그 정부 환수금이 계상되지 않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자,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에코 에너지는요,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우리가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매립된 쓰레기에서 그 발생되는 매립가스죠. 그리고 또 그 하수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하수 슬러지 재활용 등 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유해 물질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또 향후 그 신재생 에너지 이쪽 전망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 에너지는요. 자, 금년부터 선화물 재생센터를 필두로 해서 지금 원주 유기성 폐기물 자원의 그 시설 등 어떤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갖다 지금 가동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신규 사업 또한 그 전망이 굉장히 좀 밝을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폐합성 수지의 원료를 갖다가 파쇄기를 거쳐서 선별한 폐비닐 분쇄기로 분쇄한 후 좀 성형기 등으로 연료화시키는 고형 연료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기여도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해외 진출 가능성도 좀 크게 지금 열려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현재 에코 에너지는요, 아프리카나 좀 동남아 등 이런 개발 도상국에는 지금 쓰레기 매립지가 아직까지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쓰레기 매립지가 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력 수요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에코 에너지는요, 지금 건설과 지금 운영에 모두 좀 참가하는 형태로 이쪽 아프리카와 좀 동남아 등 해외 진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갖다가 크게 지금 확대를 하고 지금 기존 사업 분야인 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좀 점진적으로 좀 매출 증대가 일단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그닥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제 기업 자체도 그렇게 이제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은 자, 워낙 좀 매수한 단가가 좀 높게 지금 매수를 하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좀 이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장기적인 어떤 바이 앤 홀드보다는요, 좀 바이배 전략, 한 손 들고 한 손 내리는 좀 바이배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좀 유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에코에너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에코에너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데요. 신재생에너지 하면 정확한 정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재생이 가능한 이 자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풍력이나 태양열 다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런데 에코에너지가 지금 현재 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참 별걸 다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 에코에너지가 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 지금 현재 사업성은 굉장히 밝다고 합니다.
유가가 최근에 하락을 해서 좀 원래 기존에 뭐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발전 사업이 더 큰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최근 나오는 뉴스 접해 보면 워낙 지금 각국마다 새롭게 이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정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앞날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밝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에코에너지도 지금 현재 좀 실적이 특히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는 모습 보였다고 좀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 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너무 높은 지점에서 좀 이 종목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자, 지금 뭐 손해도 좀 보고 계셔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손해를 줄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차트 함께 볼까요? 네, 일단 뭐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뭐 13,400원대 지금 매물대를 갖다가 좀 상향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수직으로 좀 급락을 했죠. 자, 물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 구간대를 지금 보이는 모습에서 4월 22일자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자, 에코 에너지도요. 좀 아래꼬리 길게 좀 달리면서 그나마 종가는 많이 좀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지금 뭐 끝난 주식은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요. 자,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가 지금 매수가가 지금 14,4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14,100원에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14,100원이 지금 연중 최고가이기 때문에요. 자, 최고가를 지금 위에서 지금 그 추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서 지금 물리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 고점을 갖다가 일단 벗겨놓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서 4월 22일자 지금 전체적인 좀 시장에 대한 그 등락 악화로 해서 좀 주가가 좀 아래꼴까지 좀 길게 좀 달리면서 지금 주가가 좀 오늘 많이 풀려졌습니다만 좀 종가는 많이 좀 그 땡겨놓은 상태로 좀 끝났어요. 자, 아직까지 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수급이 끝난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장중에 뭐 13,000 자 61평까지 깬 뭐 11,000원까지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만은 자,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그닥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4월 22일자 거래량이 그렇게 그닥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매집 세력이 주가를 완전하게 미탄한 자리는 그다음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다만 자, 매수가가 지금 14,100원이거든요. 자, 연중 최고점을 갖다 이제 찍어놨기 때문에 자,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반등 자리는 자 13,400원 자리는 한번 다시 좀 자율적으로 반등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4월 22일자 이 큰 그 변동성을 준 이후에 이제 향후 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당분간은 좀 개별 종목들도 이제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개연성이 좀 크기 때문에요. 자, 저는 이제 타겟 프라이스 매도가 14,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한 13,000원 한 300원, 400원 정도에서는 좀 손절을 일단 하시고 장세 여부를 한번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추후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도가는요 한 13,400원 정도 이렇게 하시고 자, 뭐 손절하는 게 뭐 손절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자, 손절은 62평대죠. 자, 12,300원 자, 이탈 시에는 자, 손절적으로 확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에코에너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좀 지금 이미 큰 손해 좀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 일단은 13,400원에서 500원을 좀 전후로 해서 이 종목 좀 물량 덜어 보시는 방법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후에 다시 좀 들어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13,400원에서 500원에 좀 물량 덜어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뭐 이미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12,300원 선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종목 다 좀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에코에너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유일하게 혼자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기특한 종목인데요. 이현제약 우리 시청자분은 25,3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4월 22일 이현제약의 종가는 37,000원 기록했습니다.
최근 제약주들의 주가 흐름 참 정말 좋습니다. 제약주들 각 증권사들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제약주들이 서로 손붙잡고 지금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제약, 이 제약 지금 현재 강점은 어느 부분에 있고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좀 진단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이현제약 하시면은 이제 CT와 이제 MRI 촬영에 이제 사용되는 그 조영제나 아니면 항생제를 생산하는 그 제약업체죠. 자, 작년 실적 보시면 매출액이 1,120억 나왔어요. 자, 지난해 1,100억 대비 소폭 증가했고, 자, 영업이익이 167억으로 2014년 대비 한 174억에서 또 소폭 좀 감소해 있습니다. 자, 이 이현제약은 이제 전문 의약품하고 이제 원료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자, 전문 의약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생제기나 아니면 순환기기 내지는 이제 점안제계가 이제 우리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원료 의약품 쪽은 이제 조영제인 그 옵티레이 등이 이제 주력 제품으로 있습니다. 자, 이거 이현제약은요, 바로 이제 혈관 질환 그 유전자 치료제를 비롯해서 지금 항암 DNA 백신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자, 요 임상 시험이 지금 상용화될 경우에 지금 바이오 의약품 사업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그 CMO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동기업이 지금 생산하는 그 원료 의약품은요, 좀 기술 개발이 매우 어렵고 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그 고부가가치 좀 제품으로서 지금 황산 아르베카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본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좀 인도와 중국 시장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죠. 자, 또한 그 국내에서는요, 지금 뭐 해가 지날수록 고령화 시대가 좀 빠르게 좀 진입을 하고 있죠. 뭐 꼭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지금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가 이제 진입이 되면 가장 먼저 이 안구 시장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이현제약도 이제 그 점안액을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안구 시장 쪽에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향후 이익 증대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바로 이제 이현제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동기업의 그 주력 제품인 그 조영제의 또 실적 개선세,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조영제 매출액은 그 작년 상반기 정도에 한 153억 정도로 작년 대비 한 8%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조영제는 과연 과연 좀 어디에 좀 쓰는 제품이냐, 약품이냐. 자, 이제 CT나 우리가 이제 그 MRI 그 촬영할 때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혈관을 잘 보이도록 해주는 그런 약품입니다. 자, 이 약품은 그 체내 투입된 후에 약 한 그 100% 배출되어야 하며 100%가 이제 배출이 안 될 경우에는 뭐 쇼크 내지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약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리지널 제품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한 오리지널 제품을 갖다가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현제약은 바로 이 오리지널 조영제를 만드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요. 이 조영제 쪽 시장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시장 자체도 지금 조영제 시장 자체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조영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한 2,300억 정도로 한 10%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작년부터 그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MRI 조영제가 지금 보험 약가에 지금 적용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자, MRI 수요도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현재 국내 그 조영제 시장에서는 그 CT 비중이 지금 90%로 지금 높은 상황인데, 자, MRI 쪽이 이제 그 보험 약가에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 CT 쪽이, 그 CT 쪽에 그 90%의 그 높은 상황이 MRI 시장 쪽으로 많이 그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있기 때문에요. 자, 그쪽에서도 아주 점진적인 매출 증대가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현작의 그 제품은 지금 현재 지금 전량 좀 일본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인도를 비롯해서 자, 올해는 러시아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중국으로 지금 수출처를 좀 다각화할 예정으로 잠재적인 매출 증대가 지금 점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자, 이현작은 좀 더 우리가 좀 매매는 치시되 한번 좀 바이앤홀드로 내지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제약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현제약 좀 강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전문 의약품과 원료 의약품 두 부분에서 강점 뚜렷하게 갖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바이앤홀드 전략 추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매매 전략을 꾸려가는 게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제 뭐 4월 22일자 이제 뭐 캔들이 다 보면은 뭐 아래꼬리 내지는 윗꼬리 내지는 이 도지형 십자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뭐 시장 자체가 지수가 거의 뭐 20포인트 이상 이렇게 등락을 했기 때문에 자, 4월 22일자 뭐 그 모든 종목들이 좀 캔들 보시면 다 이렇게 큰 변동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현작 같은 경우에는 4월 22일자 종가도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을 보여줬어요. 자, 이제 전 고점대가 지금 32,000원대였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33,000원 좀 돌파를 했습니다. 자, 4월 22일자로 자,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오후에 그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 급락으로 인해서 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위에 그 매물대가 좀 매물 출회로 인해서 좀 주가가 4월 22일자 뭐 아랫밴드 장중에 뭐 27,000원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자, 종가는 37,000원으로 일단 마감을 했죠.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 고점을 갖다가 일봉상으로 이제 장중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밀린 점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4월 22일 날, 자, 4월 22일, 자, 코스닥 시장에 이런 급락만 아니었으면, 자, 이현제약도 4월 22일자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시청자가 지금 25,300원에 좀 매수하셔서 지금 타겟 프라이스 좀 32,000원대 충분히 좀 돌파를, 자, 차익 실현하고도 좀 남았을 어떤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변동폭 확대로 인해서 지금 뭐 종가는 좀 37,000원에 지금 마감되었습니다. 자, 매도가, 자, 저는 이제 32,000원 정도 언저리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요, 자, 4월 22일자도 지금 33,000원 정도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요, 자, 37,000원, 자, 4월 22일자, 자, 32,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자, 대신 이제 주봉상 보시면은요,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일단 32,000원대가 지금 전 역사적 고점대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25,300원이면은 자, 수익이 크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32,000원 언저리에서는 일단 차익실을 확정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이격 조정이 들어오면은 자, 재미상 전략도 유의해 보이기 때문에 자, 이현작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좀 이익을 자, 확정 짓자. 자, 32,000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자, 매도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 27,000원 이달 시에는 자, 손절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현제약 매매 전략 함께 다듬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25,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죠. 보통 이럴 때 좀 조바심 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32,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32,000원까지 조금 더 들고 계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32,000원에 좀 정리를 하시고 그 후에 또 추후에 재매수 하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 우리 시청자분은 7,08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유진기업, 지금 뭐 4월 22일 종가는 6,590원 기록하면서 좀 밀렸는데요. 자, 유진기업, 일단은 이게 건설과 관련된 종목이더라고요. 이 건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유진기업 이 종목 자체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기업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종목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떤지 진단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유진기업 하시면은 뭐 유진투자증권이라고 혹시 아시죠? 우리 네. 앵커님, 예. 네. 유진투자증권을 이제 계열사를 갖고 있는 네. 예. 일단 뭐 레미콘 사업이 주역인 업체죠. 그리고 이제 뭐 유진투자증권이나 자산 운용사 등 이제 금융 계열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제 레미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어떤 그 신규 아파트와 이제 재건축 사업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 이제 레미콘 시장이고요. 또 그 경기 변동에 따라 갖고 좀 실적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그런 산업이에요. 자, 특히 이제 그 전방 산업인 그 건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업황이 이제 레미콘 업황이죠. 유진기업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요, 3표나 아니면 아주와 함께 한 상위 한 3개 업체에 속하는 그런 그 탑픽 업체고요. 작년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이 7,390억 나왔어요. 전년 대비 한 8% 정도 이렇게 감소했지만,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303억, 전년 대비 20% 정도 이렇게 하락했어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뭐, 2015년도에는 일단 뭐 주택 분양 시장, 주택 분양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 전국 레미콘 업황이 굉장히 좀 그 최고 호황일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점이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2014년 분양은 지난해 4분기에 집중이 되었고요. 2015년 분양은 2분기에 지금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 올해 착공 면적이 극대화될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어지고 있고, 자, 올 2분기가 이 유진기업에 대해서는 실적 포인트로는 이제 피크점을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속적인 그 신사업 확대와 그리고 이제 개발도 그 동기업의 성장 포인트로 우리가 일단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진기업은 지금 초조원이죠. 자, 초조원이라고 해서 이제 냉동 창고와 좀 물류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초조원과 그다음에 B2B 건자재 유통업 그리고 이제 시내 면세점 시장 진출 추진 등 그 다양한 신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시내 면세점 사업 진출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최근 그 신세계를 비롯해서 그 호텔신라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과 또 이 모두투어가 지금 그 삼성동에 위치한 그 무역센터점에 지금 또 시내 면세점 확정, 그리고 워커힐 또 면세점 준비 중인 SK네트워크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유진기업이 이제 서울 여의도 MBC 사옥에 지금 시내 면세점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MBC, 그러니까 방송국 사옥에다가 면세점을 추진한다. 자, 이제 요 뜻은요, 바로 이제 방송국 사옥을 활용한 그 한류 면세점으로 이제 중국 유효코드를 갖다가 이제 대거 유치할 쪽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머리는 잘 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한류에 대한 열풍은 바로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 우리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MBC 방송국이라는 건 이제 드라마를 이제 만드는 그런 사옥에다가 이제 시내 면세점을 좀 야심차게 좀 추진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 대기업이나 그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그 면세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자, 면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성장 잠재력입니다. 이 굉장히 좀 잠재력이 좀 뛰어난 사업이 바로 이제 면세 사업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처럼 전문화시켜서 이제 향후 전략 사업으로 이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중소기업도 지금 유효코의 어떤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지금 면세점 수요의 증가에 의한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면세점은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좀 사업권을 좀 취득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제 면세점 분야입니다. 자, 또 그래서 이제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산업인 어떤 건설 시장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레미콘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좀 전체적으로 좀 증가할 것, 자,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신사업인 면세 사업에 대한 추가 진행에 따라서 이익 모멘텀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잘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보여준 수치는 그닥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가치적인 매출 증대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이앤홀드가 아닌 좀 트레이딩으로 좀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는 좀 매매 좀 전략, 좀 매매 대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유의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유진기업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유진기업 지금 주력 사업이 레미콘 사업 분야인데요. 이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주력 사업도 지금 현재 좀 장밋빛 미래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지금 뛰어들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이 면세점 사업 분야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지금 면세점 시장 지금 현재 이 사업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면세점 사업 이 사업권만 얻어낸다면 앞으로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 이 투자 전략은 이 바이앤홀드보다는 조금 더 이 목표치를 낮춰서 조금 이 매매를 좀 트레이딩 전략 쪽으로 가다듬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 보시면은요. 자, 뭐 3,700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소파동 상승이 좀 2파가 나왔죠. 예, 좀 상당히 좀 큰 파, 이제 큰 파동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예, 기간도 빨랐죠. 네. 소파동 2파가 나온 다음에 지금 7,68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4월 22일자 종가가 지금 6,590원에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전고점을 갖다가 뭐 유진기업도 지금 돌파했죠. 자, 물량이 없습니다. 위쪽으로는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자, 2011년도죠. 자, 2011년도 자, 7,700원이 이제 역사적 고점이죠. 자, 그 근처까지 주가가 지금 주봉상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4월 22일자 도치 모양의 밑에 꼬리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20일 이평선에서의 지금 자, 60일 이평선에서 좀 20일 이평이죠. 자, 20일 이평선에서 지금 밑꼬리 길게 달린 지금 뭐 일단 음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아직까지 뭐 오늘 장, 자, 4월 22일자 지금 주가 향방은요. 자, 일단은 조정으로 저는 충분히 보여지고요. 자, 뭐 전체적으로 뭐 장 자체가 4월 22일자 코스닥 시장이 워낙 좀 등락벽이 좀 심한 와중에서도 자, 이렇게 좀 그 임자가 있는 종목들은 다 밑에 꼬리 내지는 다 좀 종가 대비 좀 올라온 모습으로 다 정리가 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전 고점대죠. 자, 7,500원 언더짜리는 충분히 한 번 더 터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 모습을 한번 좀 참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자,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매도가는 7,400원 전후 한번 타치 한번 하시면요. 여기다 다시 한번 반등 주시면은요. 아, 그때는 뭐 전고점 돌파 여부를 일단 떠나서 한번 이익 실현해 주시고요. 자, 전체적인 뭐 코스닥이 좀 700포인트 이상에서의 지금 매매 전략은요. 자,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조금 좀 방방이 좀 물론 종목별로 좀 이렇게 틀리겠지만은 자, 유진기업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가장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것처럼 나쁜 악재는 없습니다. 자, 뭐 주가 움직임 폭이 거의 없었다면요. 타겟 프라이스나 아니면 매도가를 좀 길게 산정해 드리겠는데, 자, 주가가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매도가 7,400원 전후, 7,400원 전후로 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해 주시고요. 자, 손절 라인은 6,400원이죠. 이 양봉 하단부, 6,400원 이탈 시에는 자, 손절 쪽으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유진기업 저희가 매매 전략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7,400원 전후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대응은 6,4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지금 K탑 리츠 이 한 종목만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탑 리츠 우리 시청자분 5,82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4월 22일 종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4월 22일 K탑 리츠는 5,820원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부터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 종목도 이름에서부터 조금 감이 오는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K탑 리츠 뭐 부동산 투자 회사 전문 업체죠. 네, 말 그대로 리츠입니다. 자, 작년 실적 보시면 매출액이 95억,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7억, 자, 전년 대비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K탑 리츠는 자, 부산 주리스 태아 빌딩과 서울 여의도의 그 미원 빌딩을 비롯해서 5개의 상업용 빌딩과 자, 1개의 그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임대료를 받아서 이익의 한 90%를 배당으로 돌려주는 대표적인 배당주시죠.
작년 주당 배당금이 한 320억 정도로 자 46%의 배당 성향 그리고 약 7%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작년에 K스타 리츠를 만약에 투자했으면요 7% 정도의 수익이 났죠. 예, 굉장히 그 좋은 기업이에요. 자 우리 앵커님은 이제 노후에 네. 과연 이제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아, 노후는 저한테 너무 먼 일인데요. 아, 금방입니다, 금방. 아, 금방이면 그래서 글쎄요. 혹시, 아, 뭐 직장인들의 가장 큰 꿈이 건물 하나 사서 거기서 세 받으면서 사는 뭐 그런 아, 거 아니겠어요? 참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네. 세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참, 이 건물 하나 사서 참 세 받아 먹으면 참, 그 노년 참, 여유롭고 그렇죠. 참 예, 윤택할 편하죠. 것 같아요. 본인 할 거 다 하면서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건물 가지고 세 받으면서 삶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리츠주가 바로 이제 그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왜냐면은요. 자, 일단은 뭐 상장 주식을 산다. 자, K스타 리츠 주식을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임대료 대신 이제 배당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제 최근 그 리츠 관련주가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자, 일단 뭐 건설 경기의 그 회복세 그리고 뭐 시중 자금이 워낙 그 저금리 기조가 지금 그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지금 없는 점이 이제 주가 상승의 한 요인으로 일단 작용이 됐죠. 자, K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반적인 그 부동산 투자처럼 무조건 뭐 싸게 사서 좀 비싸게 판다. 좀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요, K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한 수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컴 수익이죠.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수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수익성이 또 양호한 또 추가적으로 좀 수익성이 양호한 그 신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지금 부동산 펀드를 좀 구조해 가지고 좀 상반기 내에 좀 런칭할 계획이 있고요. 자, 런칭이 좀 성공적으로 될 경우에는 뭐 또 외형 성장과 또 배당 증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K스타 리츠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리츠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 좀 세 개 업체밖에 없죠. 자, 미국은 한 200개가 정도 넘고 좀 시총도 한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 리츠 관련주는 이제 거듭마 수준이고 또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현금화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자는 점. 자, 이런 점 좀 우리가 좀 그 주의를 해야 될 점임에도 불구하고 자, 리츠주가 이제 연평균 한 5%의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이제 감안해도 적어도 한 리츠 관련주는 한 2년 정도는 좀 투자를 해도 그렇게 리스크는 없는 그러한 업종이다. 다만 리츠 관련주를 해서 너무나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K스타 리츠 내지는 리츠 관련주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K스타 리츠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뭐 요새 시장 뭐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부동산은 좀 내 집 사서 내 집 장만하는 게 좀 여전히 꿈인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리츠 시장도 서서히 좀 개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스타 리츠도 좀 앞으로는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인 건 맞는데요. 하지만 아직 국내 시장 리츠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투자 자산이 좀 단조롭다라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K스타 리츠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매매 접근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 보시면 K스타 리츠는 2012년도 2월달에 상장된 업체죠. 자, 그렇지만 주봉입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자, K스타 리츠도 자, 소리 소문 없이 요 근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자, 주봉상 보세요. 자, 주봉상 거의 그 등락이 없는 그런 업종이 그 리츠 관련주예요. 자, 일봉이 아닌 주봉상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제 요 최근래죠. 한 3, 4주 만에 주가가 지금 연중 최고치를 갖다 경신했어요. 자, 거래량이 지금 섰습니다.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지금 받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봉 보시면은요. 자, 뭐 똑같죠. 예. 뭐 4월 22일자 종가 변동폭 없는 캔들이 없습니다. 자, 역시 뭐 K스타 리츠도 뭐 밑에 꼬리 길게 달린 자, 저가 5,500원까지는 장중에 빠졌으면 4월 20일 종가는 이제 5,820원에 끝났어요. 자, 아직까지 충분히 지금 하방 경직이 있는 그런 구간대죠. 자,
저는 매도가 한 6,100원 정도 충분히 전 고점대, 자, 6,100원 정도 한번 타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일단 뭐, 케이타 리츠도요, 지금 4,900원, 지금 5,000원대에서 지금 6,100원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자,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자, 전고점 6,140원 찍고 나서 지금 밀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여기서 관성의 법칙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뚫으면은 자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전고점에 맞으면 이제 그 쌍봉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현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은 유지가 되어 보이고 밑으로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자 한번 전고점 타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매도가 6,100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자 올라올 수 있다. 자 6,000원 넘어서는 한번 자 이 K달 리츠도 일단은 수익률 짧게 잡으시고 일단 한번 일단 매도하시고 자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한번 저기 전체적으로 좀 그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은 분명히 저는 이제 온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한 6,000원대에서 한 6,100원대에서 한번 일단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손절 라인은 양봉 하단부죠. 이제 음봉 자 5,500원 이탈 시에는 자 선절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K탑 리츠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가 6,100원 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5,5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체크를 해봤고요. 자, 신규 추천 종목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원익 IPS를 준비했습니다. 네, 원익 IPS 뭐 이름만으로도 많은 분들 아시리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종목 소개에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유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1분기하고 자, 이게 이 원익 IPS는 이제 작년에 되게 실적이 좋았어요. 2014년도. 자, 이제 매출을 보시면은 일단 뭐 업황 일단 차치하고요. 자, 작년 매출액이 5,570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920억, 전년 대비 67% 증가했어요. 자, 참 굉장히 좀 호실적으로 달성했는데, 원익 IPS가 최근 주가는 굉장히 좀 주가가 지금 하락폭이 지금 심화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1, 2분기 좀 실적 악화가 지금 좀 선반영이 되었다고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1분기 시장 예상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한 20% 이렇게 전후로 일단 감소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주가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특히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4월 1일 날 그 공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345억 정도 규모의 그 삼성전자와의 그 계약 종료일이 자 3월 31일에서 5월 5일 날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1분기 실적으로 이제 그게 좀 매출이 인식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에 대한 반응.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건 뭐 1분기 안 잡히는 건 이제 2분기에 잡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고요. 자, 원익 IPS 이제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썩 좋은 그렇게 썩 좋은 수준은 아닐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3분기에는 이제 강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반도체 부분의 경우 이제 SK 하이닉스발 그 장비가 지금 출하될 전망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그 중국 소주 공장량의 그 건식 식각기 물량이 한 400억 정도 가량 그 매출로 지금 잡힐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이 한 3분기에만 약 한 300억 정도대로 이제 회복 가능성이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자 4월 달이죠. 자 다음 달이 5월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가 벌써 이제 거의 다음 달이면 이제 거의 후반이죠. 자 원익 IPS는 이제 3분기 겨냥해서는요. 자 10,000원대 밑에서는 자 이런 종목은 이제 지금에서는 저는 이제 코스닥이 비록 고점을 쳤지만서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은 원익 IPS는 역으로 반대로 갔거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은 난 차라리 이렇게 실적이 이제 앞으로 턴할 종목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번 요번에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원익 IPS는 한번 현재 가격대에서 한번 적절한 좀 공략을 해보자
그런 주제에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원익 IPS 최근에는 주가가 좀 우울한 모습을 보였죠. 그 이유가 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우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 종목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참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을지 또 목표가는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시면 뭐 14,200원 찍고 난 다음에 뭐 주식이 뭐 추가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죠. 자, 뭐 주봉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요. 자, 주봉상 121평까지 왔어요. 4월 22일자 종가가. 그리고 이제 뭐 상징 의미 이제 10,000원을 깼습니다. 자, 상징적 의미 10,000원 이탈했다서 이제 뭐 실명 매물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자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현명한 투자를 하면은, 자, 현재 구간대에서는, 자, 떨어지는 칼날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이삭주기라고 저는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평선 120일, 자, 주봉 120일 이평선에서는, 자, 꾸준하게 좀 주식을 사서 저가적으로 좀 가져가자. 자, 3분기 겨냥입니다. 자, 3분기 겨냥이면요. 자, 주가는 항상 1분기, 분기씩 이렇게, 선행을 하죠. 자, 다음 달 정도면은 뭐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대 10,000원 언저리, 자, 매수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매수가 10,000원 언저리, 뭐 10,000원 밑으면 더더욱 땡큐고요. 자, 10,000원 언저리에서, 자, 저가 매수 권해드리고요. 타겟 프라이스 1차는 11,500원 정도, 60일 2평대인, 예, 11,500원 언저리에 일단 제시해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자, 9,000원이죠. 예, 200일 2평대인, 자, 9,000원 이자 시에는, 자, 손절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규 추천주 원익 IPS의 매매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10,000원을 전후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밑에서 매수하신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자, 목표가는 11,500원 선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대응은 9,0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추천주와 함께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한 분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 걱정 많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혼자서만 이 벙어리 냉가슴 앓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그 고민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그 고민 함께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